사람들은 모두들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부부와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가족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세상의 시각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형태 이외에도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성 간 결혼에 기반한 전통 가족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우리는 대한가족이라 부릅니다. 대한가족이란 혈연,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한 가족이라는 법적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입니다. 동거부부, 기혼공동체, 동성부부, 노인가족, 위탁가족 등을 포함합니다. 대한가족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미디어는 대한가족의 동거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한가족은 단순한 주거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보는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규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비혼은 새롭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데요.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홍민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1년 전하고만 비교해도요. 여성은 20대, 남성은 30대에서 결혼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의 출산, 육아의 고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이성 결혼과 출산을 통해 형성되었던 전통가족 개념만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대사회인들을 포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전통가족과 법률이 인정하는 가족 이외의 형태로 구성된 가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족들은 대한가족으로서 국가법적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돌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법정 대리인으로서 수술 동의, 상속, 소득 공제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혈연이나 직계 가족이 아닌 실질적 보호자에게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대한가족의 실상은 어땠을까요? 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가미당이랑 남성강학원이라는 인문학 공부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진행하는 청년 자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주거 프로그램을 실시했었는데요. 거기 동참해서 한 8개월 정도 베어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에서 한 4명? 4명의 20, 30대 언니들이랑 같이 생활했습니다. 라는 거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부여된 그런 역할들이 많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연소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이제 없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규칙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좀 같이 뭔가 어떤 규칙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아야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게 전 사실 좀 불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공동 생활을 좀 약간 같이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서로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라. 그 정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나면은 이제 굳이 너희가 가족이라던가 어떤 이름으로 연인이라던가 이런 이름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에게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나면은 그런 뭐 해라,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고받는데 더 이상 감정의 상함이 없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실제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회 공감대는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연대를 반드시 법적, 제도적 틀 속에 가둘 필요 없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협소한 의미의 법적인 가족보다도 사회적 가족의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제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창의적인 관계를 발전하는 데 대한 공동체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 제도에 묶여 있을 때보다 저는 사실 대한 공동체에서 있을 때 더 어떤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냥 아예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그냥 분명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동안 가족제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좀 더 번거로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더 자기랑 더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서 좋은 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법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대한가족은 실제로 함께 생계를 이루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전통적 가족만큼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복지 혜택을 주고자 법적인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안이 마련된 생활동반자법은 특정인 한 명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관계를 맺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한가족 중 동거가족과 노인가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을 통해서는 법적 가족을 대상으로 하던 주택문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동거가족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범위 내에 있는 당사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생활동반자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어떨지 동성 파트너와 대한가족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는 대학생 한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법이 줄 수 있는 혜택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법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성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던 복지, 제도 같은 게 다양한 생활 동반자 관계, 파트너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혜택을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시선을 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형태가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법이 먼저 제정됨으로써 이제 선행돼서 보여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많은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대한가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비혼 동거 커플까지도 법적 가족으로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한가족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긴 그렇다. 한 작년부터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은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책만 봐도 되게 공동주거인이라는 예를 들어 결혼제도나 가족제도 같은 기존의 정상가족 제도와 좀 배치되는 그냥 동거인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대한가족을
가족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니즈도 분명히 그런 걸 많이 향해 있는 것 같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규칙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꼭 다른 사람의 예를 들 필요 없이 그냥 이 시대에 좀 늙은 Z세대로서 제 대한가족, 대한공동체를 꾸리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증명인 것 같아요. 그냥 대한가족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것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라는 한정 틀이 없어지는 거겠지만, 일단 가족이란 틀이 확장이 된다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정신적으로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이란 게 그동안은 뭔가 얽매여 있는, 어쩔 수 없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또 단체적으로서도 다양한 관계들이 있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의식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양한 관계들을 아무래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그걸 보면서 익숙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에게 대한 가족은 단순히 또 다른 공동체나 가족의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한가족은 기존의 가족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 높은 차원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혈연보다도 더 깊은 관계에서 나도 상대를 돌보고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면서도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가 있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